요 한가 명태균 씨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짧게 좀 짚을까봐요. 명태균 씨가 지금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죠. 하나씩 까는 온갖 인터뷰에 나서서 온갖 얘기를 조금씩 이렇게 누가 뭐라고 말 던지면 그거에 응대하는 방식. 아니면 이 언론사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접근을 해오면 이렇게 또 대응을 하고 펼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연락을 다 안 받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렇죠. 명태균 씨로 인해 촉발된 사태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까요? 뭘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비전문가부터 얘기해요. 예, 비전문가. 명태균 씨 말은요. 그 뉴스토마토가 최초 보도한 9월 초 이전 녹취된 것 네. 이걸 중심으로 그의 그 진실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명태균 씨가 까고 있는 뭐 얼마 전 철없는 오빠 그 문제라든지 그 증거 효력이 있어 보이는 진실한 증거로 보이는 그거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지금 이 국면에서 구속당하기 싫은 처벌받기 싫은 명태균 씨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 쫓아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지금 이 국면에서 진실을 말할 것으로 그 추정되는 사람은 그 강혜경 씨, 강혜경 씨 예, 그분은 거짓말을 말할 뭐 동기나 이익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뉴스토마토 보도 그 명태균의 말을 하나하나 다 팩트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 5년치 분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 이 말에 언론들이 정치권이 뭐 춤을 추고 막 휘둘리고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 정치의 그 취약한 수준을 면모를 보여준다. 드러내는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명태균 씨가 다 거짓말만 하겠습니까? 근데 또 다 진실만 얘기하겠어요? 이 국면에 지금 작용 중인 명태균 씨 말에 우리가 좀 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눈을 또렷이 뜨고 바라봐야 된다. 예. 근데 이미 핫해져서 명태균 씨가 네. 여러 언론사가 접촉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출혈 경쟁, 그러니까 소위 이제 특종을 따내려는 그런 욕심과 이제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 이렇게 막 혼재된 정보들 아니면 사실관계가 좀 불명확한 것들도 같이 퍼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좀 우려는 돼요. 어떤 방향으로 과연 이게 갈 것이냐 예측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예. 그 제가 그 재밌게 봤던 영국 드라마였을 거예요. 뉴스룸이라고. 미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인가요? 네. 근데 거기를 보면 그 모든 언론이 이제 주지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그 주인공이 있는 그 언론사만 이 사망 선고는 언론이 내리는 게 아니다. 그 확실한 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모든 회사가 다 오보를 내고 그 회사만 이제 살아있다. 그 내용을 그 보도를 해요. 그래서 신뢰도의 이제 상징처럼 되는 그런 이제 드라마인데 지금 명태균 씨의 말을 끊임없이 지금 보도를 한다는 건 이거는 저는 낙종하지 않겠다 그 의미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아? 특조 경쟁에서 네. 밀리지 않는다. 이거지. 뉴스토마토한테 너무 물 먹었잖아요. 그렇죠. 크게 물먹은 상태죠.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의 그런 발언들, 명태균 네. 씨 발언들에 이렇게 그렇게 다운표 저널리즘을 취하는 것이 옳은가 싶네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말이 중요한 시점은 있었죠. 네. 왜냐하면 첫 보도가 나왔던 그 시점은 그렇죠. 네. 예. 명태균 씨의 말이 맞든 틀리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국면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아마 지금 취재를 하는 모든 언론사가 명태균 씨한테 그 증거 자료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걸 취재하고 있을 텐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이제 말들로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걸 거예요. 하지만 저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죠 벌써. 예. 그러면 이제 10월 말까지 그리고 11월 초까지 이제 종감 이제 네. 끝나고 나면 저는 명태균 씨의 얘기도 쑥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얘기 자체가 국정감사를 집어삼켜 버렸어요. 모든 그러니까 뭐 보수 언론 이런 데서는 이제 명태균의 입에 모든 이제 논란이 다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수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쓸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시선이 분산되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나 그런 네. 것들은 다 사라지니까요. 심지어 이 명태균 씨의 발언이 이렇게 크게 커지면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문제도 이게 뉴스에 민감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관심을 갖지 사실 그렇게 큰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불편한 이 일정이 끝날 때까지만 명태균 씨가
입을 이렇게 떠들고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그 근거로 만약에 이 명태균 씨의 그 허위사실 유포가 문제가 됐다면 대통령실에서 이미 고발했을 거예요. 근데 고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 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국정감사 때까지 이렇게 떠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감 얘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슈가 좀 덜 돼서 이것도 파급력이 클 것 같은데 이원희 한경 국립대 총장의 성 비위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때는 2009년 매니페스토 대회에서 당시 이원희 교수가 천안에서 여대생 10명을 행사 도우미로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공무원들의 접대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노래방에 참석을 시켰고 한 명씩 짝을 지어서 합석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국감에서 밝혀진 거 요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이원희 총장은 질의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사과하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질의자가 아니 한 명도 아니고 단체로 이 경험을 똑같이 이 후환이 두려워서 익명으로 지금 제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원희 총장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을 더듬어 보겠다.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기억을 못한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를 하겠다. 이 말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감장이 있으니까 기억을 못하겠다고 얘기할 뿐이고 백승하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하면서 날짜, 장소를 다 특정을 했어요. 네네. 어떻게 했냐면 2009년 충남 천안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매니페스토 우살의 경진대회 예. 그리고 이때 이원희 총장이 직접 1박 2일 행사 도우미 아르바이트 여학생 10명을 직접 모집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당일 저녁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등의 접대 명목으로 노래방 참석을 강요했다. 네. 이거는 그 날짜, 사람 그리고 장소 이런 게 모두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사실 바로 사과를 하고 뭐 더 이상 이 총장이 뭐 대학교에서 다시 근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은 아주 굉장히 고도의 법률 용어죠. 그 항상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다 아니다 얘기하면은 그건 사실을 특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네.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 거 갖고 어떻게 뭐 처벌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운 발언이 뭐냐면 반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여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가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개별적으로 여학생들한테 사과를 하면 이 개별적인 다 여학생들의 노출된다는 거죠. 예, 그 정보가. 그러니까 내가 다 뒤져보겠다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여학생들의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끝까지 참석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A를 주고 중간에 이제 수치심을 못 이기고 나간 여학생에게는 C 학점을 줬다. 그럼 이거는 강요 맞지. 그렇죠. 강요 강요죠. 맞지.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의한. 예. 예.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슈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도리어 저기 다려봤고요. 뉴진스 멤버 아, 한씨 맞아요. 그 앞에서 사진 찍었던. 셀카. 예. 아니 근데 그 양반 보니까 하나오션 거제 사업 중대재 사망 사고로 맞아요. 불려 나온 사람 아니에요? 예, 네. 맞아요. 거기서 셀카를 해. 야 정말 참 아주 그러니까 뭐 저는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대통령이 국회를 엄청 무시를 하잖아요. 네. 개원 안 갔죠. 개원할 때도 안 나오고 그리고 국회가 협의를 해서 아니면 합의를 해서 갖고 오면 내가 검토해 주겠다 이런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얼마나 국회가 우습게 보이면 그 중대재해 사고가 난 회사의 대표가 불려 나와서 이거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웃으면서. 한이랑 찍으면서 한이랑 왜 찍었냐 이제 뭐 아마 그 얘기들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한이의 그 긴장을 풀어주려고 했다라고 이제 긴장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풀어주려고. 근데 그럼 본인은 긴장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 국회의 권위를 이렇게까지 떨어뜨리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지금 국회가 이렇게까지 권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정부 관계자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네. 국회의원들 본인들도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그 유효타가 필요하다. 네. 야당에서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예. 유효타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 권위를 세워야 되는 건데 뭐 이제 또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을 그려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물어보니까 이미 그림은 그렸는데 이 탄핵은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탄핵이 돼야 되고. 아니 통과가 돼서 실제로 파면 인용이 돼야 하는 그 단계까지 다 내다보고 작전을 짜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그 입장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다 발의만 했다가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 네. 거기서 또 뭐 각하나 기각이 네. 나오면은 그건 도리어 윤석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그렇죠.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예.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음. 항상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는 스모킹 건이 확실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들 모두 다 뒤돌아보면 스모킹 건. 아니, 전부 아직도 연기 나고 있어요. 근데 연기가 나고 있는데 이걸 스모킹 건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그건 정말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에 대한 그렇지. 반증이기도 한데 맞아요. 예. 근데 이걸 핑계 삼아서 그 좀 회피하려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보여서 저는 좀 참담하더라고요. 이 거부권 행사만으로도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병 네네. 특검법을 그 말하자면은 거부권 행사한 것 이것마저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해 충돌, 그렇죠. 이해 충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지적하셨는데 진짜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에 중대재해 이런 사망 사고를 네. 야기해 가지고 국회 불려 나와서 석고대죄를 해야죠. 한다면은 뒤에 그 민지가 앉아도 저는 정말 반성하는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옛날에 이재용 회장이 한이보다는 네. 국정 뭐라고요? 야, 민지가 나 전 민지 사생 팬이라서 그렇게 민지가 와도 움직이지 않. 아 그럼요. 아니 지금 자기가 저지른 네. 행동이 있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뒤에 민지가 앉아도 네. 가만히, 예전에 예. 이재용 회장은 립글로즈 바르는 걸로 어. 엄청 혼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국회 건의를 이재용 회장도 생각을 했었는지 이 혼내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했었어요. 근데 리코로즈 숨어서 이렇게 네. 얼굴 가리고 말랐어요. 네. 입술 이렇게 가리고 요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번 이제 국회에서는 뭐 국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선서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료를 안 낸다든지 자료를 안 내는 것도 너무 뻔뻔하게 왜 안 내야 되는지 설명도 못 하고 그렇지.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동문서답을 해? 그 못 내는 이유를 두고. 그래서 아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네. TBS 패국 그 질의가 나왔을 때 네. 이재명 대표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는 약간 도발적인 아. 말로 응수를 했죠. 본인이 되니까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했지. 참, 예. 이재명 대표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는 발언을 아. 갑자기 갑툭튀로 네. 그 끌어들여서 웃기까지 했어요. 웃기까지. 네, 그러니까 얘기한 저기 거죠. 250명의 직원들 네.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1,000명이 넘을 텐데 그분들의 그렇죠. 이제 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웃음이 나옵니까? 오세훈 씨 정말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인간이 서울시장을 하니까 이태원 참사가 발발하는 거지요. 예. 참 답답한 와중에 그 국감 얘기를 잠시 나눠봤고 자 계속 이제 국감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또 쏟아져 나올지 한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뭐 한방 한방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한 방이 아니라 뭐 100방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 아니 박근혜 한 방은 그 태블릿 PC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태블릿 PC. 네. 뭐 거기에 예를 들면 이 나라 대통령은 내가 아니라 최순실이다. 뭐 그런 내용이 네. 담겨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정농단을 했다는 어떤 흔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태블릿 PC인데 그것마저도 정말 온 국민을 거리로 불러 모으게 만들었던 힘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보십시오. 김건희가 국정 개입하고 국정농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이건 뭐예요? 이건 한방 아닙니까? 이게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걸 모르고 뽑았어라고까지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화나지만 움직이지 않는 단계. 그러니까 이거를 움직이려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제 기폭제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기폭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기자랑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그러면 돈 받는 장면이 직접 나오면 이게 움직일까? 근데 나왔잖아. 금품. 나왔잖아. 금품 디올백. 디올- 네. 풀 HD 영상으로. 야 그러면 이 정도면 진짜 어떤 게 나와도 움직이지 않는다.